우리가 앞에서 비교를 배웠어요. 비교의. 첫 번째 비교의. 비교인데, 비교의는 우리가 사실 앞에서 배운 것은 생산 가능 곡선에 따른 비교의. 우리가 절대의 기억나요? 절대의 뭐였어요? 생산량이 많거나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절대의였어요. 비교의는 뭘 가지고 계산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뭐가 되냐면 생산 가능 곡선에 따른 비교예요. 생산 가능 곡선. 근데 이제 이번에 할 건 뭐가 되냐면 생산비에 따른 비교예요.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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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과 생산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생산비는 따로 생산 가능 곡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표로 갑니다. 여기가 A국이라고 하고 B국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과자, 두 개 생산한다고 봅니다. 그냥 쌀, 과자 하니까 쌀 과자 같으니까 과자 빼고 밀로 할까요? 밀. 쌀만 생산하면 밀만 생산하면 A국은 쌀만 생산하면 10명이 필요해요. 밀을 생산할 땐 8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B국은 쌀만 생산할 때는 우리가 8명이 필요하고 밀을 생산할 땐 4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쌀에 대한 절대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쌀에 대한 절대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절대의. 여기 봐요. 여기를 봐요. 여기를. 쌀에 대한 절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예요? 절대의. 생산 비용이 저렴하거나 더 많이 생산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건 뭐예요? B죠. B. 그 다음 밀은 누구예요? 밀도 B죠. 그래서 우리가 쌀과 밀에 대한 절대의는 둘 다 B가 가지고 있어요. B가. 그럼 기회비용 따져봅시다. 기회비용. 자, A국은 쌀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얼마예요? 얼마예요? 자, 맨 뒤에 분 얼마예요? 얼마? 4분의 5. 앞에 사람은 몇이에요? 기회비용 8분의 10. 자, 여러분 우리가 쌀을 만들 때는 10명이 들어간대. 밀을 만들 때는 8명이 들어간대. 그러면
쌀 하나에 대한 기호비용은 쌀 포기하면 쌀을 만드는데 밀 몇 개 포기한 거예요? 8분의 10만큼. 왜? 10명이서 밀을 만들면 8명이서니까 하나 만들고도 2명이 남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8분의 10이에요. 8분의 10. 8분의 10. 4분의 5. 5분의 4.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하고 생각해봐요.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 자, 생산 가능 곡선. 쌀만 8개, 밀만 4개를 만들어. 여기 뒤에 맨 뒤에 분. 뭐예요? 쌀에 대한 기호비용. 기호비용 몇이에요? 예? 몇?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야. 자, 다시 생산비에 따른 기호비용은 몇이에요? 몇이에요? 8명이서 지금 쌀을 만들었잖아. 그럼 기회비용 뭐냐고? 밀. 우리가 쌀에 대한 기호비용, 이게 둘밖에 생산 안 하니까 쌀에 대한 기호비용 밀이잖아. 기호비용 몇이야? 밀 몇 개? 밀 몇 개? 쌀 하나에 대한 기호비용 밀 몇 개? 몇 개? 쌀 하나에 대한 기호비용 몇이야? 크게 얘기해봐, 크게. 밀 몇 개? 밀 몇 개? 왜 그래? 밀 몇 개예요? 그렇지. 2개, 당연히. 왜? 4분의 8이니까. 4분의 8. 그러면 쌀은 누가 더 싸게 만들어요? 똑같은 거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아. 기회비용만 다를 뿐이야. 기회비용만 달라. 원래 기회비용을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다르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아. 그러면 쌀은 누가 더 싸게 만들어? 누가 더 싸게? A. 그 다음에 밀은 누가 더 싸게? B죠. B. 그러면 쌀은 A가 B교를 가지고 있고 밀은 B가 B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단 다 똑같다니까. 자, 쌀은 누가 만들어요? 쌀은 A가. 그 다음에 밀은 B가 만들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A가 쌀을 만들었어. 그런데 쌀을 만들었는데 얘도 밀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뭘 달라고 해요? 쌀 하나 주고 야, 밀 줘라. 그럼 밀 몇 개 달라고 그래? 몇 개? 몇 개보다 많이? 당연히 4분의 5보다 많이 받아야지. 나도 저거 쌀 하나 포기하면 밀 4분의 5 만드는데 야, 이거보다 많이 줘. 거꾸로 그럼 B는 뭐보다 조금 주려고 해요? B는 몇 개보다 조금 주려고 해? 당연히 쌀 하나 만드는데 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그럼 하나 받고 쌀 하나 받고 밀 몇 개 줘야 돼? 2개보다 조금 줘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거래가.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보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재는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교재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교환 범위를 어떻게 했냐면 교환 비율을 정한 거예요. 왜? 교환 범위가 의류 하나당 신발 1에서 2 사이니까 우리가 2분의 3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2분의 3이란 것이 나온 게 아니고 1과 2 사이니까 2분의 3.
그죠? 1.5, 2분의 3으로 하자라고 해서 교환 범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분의 3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의류 하나당 신발은 교환 범위는 2분의 3. 교환은 2분의 3. 그러니까 의류 하나랑 신발 2분의 3이랑 교환하는 거예요. 1대 1.5로 1대 2분의 3으로.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봐야 된다고. 같이 한번 여러분이 써봐야 된다고. 지금 72페이지, 272페이지 생산비 조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장에다가 도출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A국? 의류? 의류예요? 의류? 여기 뭐예요? 신발? 여기 갑국? 여기 을국이죠? 을국이에요. 자, 여기 몇 개요? 여기 몇 개? 8개? 몇 개? 10개. 뭐가 필요하다? 10명? 10명이 들어간다고?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신발에는? 여기도 10명 필요해요? 10명. 여기는 8명? 여기는 4명? 4명? 자, 각국엔 총 몇 명 있대요? 총 몇 명 있대요? 각국엔 총 몇 명 있어? 총 인원, 생산할 수 있는 총 노동력이 몇 명 있어? 총 여기 밑에 보니까 갑국은 40명, 을국은 24명 있대요. 40명, 24명.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기후비용 구하고, 그 다음에 범위 구하고, 스스로 범위 구하고, 그래서 2분의 3으로 교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일단 구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아는 것 같잖아. 집중력도 안 생겨 또. 이거 아는 건데, 그죠? 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건성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몰라. 그래서 점수대가 계속 85점, 90점, 85점 안 붙지. 못 붙지. 왜냐하면 90점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확실하게 쏟아 부어서 이게 차곡차곡 다지면서 가야지. 중간에 했다가 그만뒀다, 했다가 그만뒀다, 했다가 그만뒀다. 계속 그래야 돼. 생각해봐. 아니, 꼴랑 한 2년 하고 2년 공부해서 죽을 때까지 나의 그 생계를 보장받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요즘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는 죽어도 배우자한테 연금의 몇 프로 가잖아. 50%, 60% 이렇게 가잖아. 죽어서도.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그런 어떤 한 1, 2년 하고서는 평생을 보장받는 게 어디 세상에. 여러분이 못 되면 배우자라도 꼭 공무원으로 해서 자, 왜냐하면 어쨌든 서로 공무원이면 서로 누가 먼저 죽든 연금은 오잖아. 그래도 서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일부가 이제 남겨지니까 그래도 좋잖아요. 자, 봅니다. 기회비용 얼마예요? 기회비용 얼마예요? 1이죠? 1. 여기는 기회비용 얼마예요? 2. 4분의 8이니까 8명이 만드니까 8명이 이걸 안 만들고 신발을 만들었다면 2개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의류는 누가 더 싸게 만들어? 갑이. 신발은 을이 싸게 만들죠. 그럼 교환 범위 구합니다. 일단 뭐 신발로 되고 의류도 해도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갑으로 합니다. 그럼 갑으로. 우리는 갑으로 의류 갑이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달라고 합니다. 몇 개보다 많이? 하나보다 많이 달라고요. 신발. 그러면 을은 몇 개보다 적게 주려고 해요? 신발 2개보다 적게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의류 하나랑 신발 몇 개랑 2분의 2 사이니까 3으로 하자. 3으로 하자. 즉 1대 1.5 2분의 3 이건 달리 말하면 2대 3 이렇게 신발 3개랑 의류 2개 의류 하나랑 신발 1.5랑 이렇게 교환하도록 하자 라고 했어. 그런데 40명이 24명이에요. 그래서 갑국은 의류 2개 신발 2개를 만들어서 썼어요. 갑국은 을국도 24명이니까 16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의류 2개, 신발 2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는 서로 우리가 특화해서 생산하자. 특화해서. 그러면 다시 생산하게 됩니다. 다시. 자, 의류는 이제 누가 만들어요? 누구만 만들어? 갑국만. 그래서 얘는 40명에서 의류만 만드니까 4개를 만들겠네. 그 다음에 신발은 누가 만들어요? 을국이 만들죠. 신발만 만드니까 6개를 만들겠죠. 0이죠. 0. 자, 그러면 어떻게 교환해요? 1대 1.5, 2대 3으로 교환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너 2개 줄게. 2개 줄게. 그죠? 그럼 얘가 몇 개 줘야 돼요? 얘? 3개 줘야 되죠. 그러면 자, 무역 후에 어떻게 했냐면 무역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했냐면 갑국은 의류 2개 줬으니까 2개 남았죠? 몇 개 받았어요? 3개. 그 다음에 을국은 2개 받았죠? 몇 개 줬어요? 3개 줬으니까 3개 남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서로 하나씩 이익이다. 이익이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만 봤을 때는 갑국이 절대 우위야. 을국이 절대 우위야. 내가 더 싸게 만드는데 너랑 뭐하러 굳이 뭐하러 교환을 하냔 말이야. 했지만 리카르도의 비교의를 따져보니까 비교의가 생겨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무역하면 서로 이익이다. 너도 이익이다. 얘뿐만 아니고 둘 다 이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무역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275페이지. 나머지는 생산 가능성이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앞서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우리 문제 풀면서 해볼 거니까. 자, 그러면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자,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이유. 왜? 이익이 발생하니까. 어떤 이익이 발생하냐? 자, 275에 보면 비교의를 특화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낮아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한 가지만 집중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비용이 들지만 생산할수록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 자, 우리가 생각해봐. 하나 만들 때보다 2개 만들 때 10개 만들 때 생산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초기의 시설비는 똑같이 들지만 그러면 철도를 운영한다. 철도 운영할 때 100조 들었어. 100조. 한 명을 실어날라. 그러면 이 한 명을 해서 드는 생산비가 얼마야? 100조지, 100조. 그런데 100명을 실어날라. 그러면 한 명당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비가 1조씩. 그러니까 계속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비가 줄어들죠. 그리고 한 가지를 집중해서 생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숙련되죠. 전문가가 되죠. 빨라지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래서 생산할수록 생산비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기 투자 비용 들어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이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것.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고, 그 다음에 양과 종류 다양해질 것이고, 우리가 다른 물건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수입하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을 접하게 되고,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도 접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의 수입,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일단 저렴한 거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면 자국에 약화되는 산업이 있겠죠. 그리고 유치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유치산업은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은 어떻게 돼요? 거대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외국에 수입을 함으로써 이 성장 단계인 기업은 죽어버릴 수도 있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무역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수입국과 수출국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이게 그 나라의 생산에 따른 우리가 공급과 수입니다. 그러면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 여기가 균형 거래량입니다. 균형. 이게 A국이고 이게 B국입니다. 뭐 갑국, 을국 해도 되고 P0, 그다음에 Q0. Q0하고 P0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균형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제 가격이 이렇게 돼. 여기에요, 여기. P1이에요, P1. P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A국은 수입해야 돼, 수출해야 되는 나라야. A국은 수출해야 돼, 수입해야 돼. A국은 수출해야 돼요, 수입해야 돼요. 수입국에서 수출국이겠어. 아니, A국에서의 가격이 P0라고. 수출하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근데 국제가격은 P1이야. 어떻게 되겠어? 수입하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싸게. 누구한테 좋아?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 좋아. 그럼 잘 보세요. 소비자한테 좋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야. 생산자한테는 안 좋지. 근데 사회 전체로 보면 좋아. 왜? 자, 보세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행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행위요. 그런데 가격을 P1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수입을 해버리면 가격이 P1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P1으로 들어오면 생산은 이만큼 하지. 그럼 이만큼이 뭐가 돼요? 국내 생산이야. 그런데 수요는 이만큼이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가격이면 요만큼이 초과 수요인데 수입되니까 다 사버리지. 초과 수요가 없어. 그리고 국내에서 어떻게 거래돼? 요만큼이 거래돼가. 요만큼이 거래돼. 그러니까 이만큼이 거래되다 보니까 소비자잉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잉이요. 그럼 소비자잉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이나 커졌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게 뭐였어요? 원래 이게 사회적이며.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만큼이 어떻게 됐어요? 늘었죠.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 후생적 측면에서 보면 좋아졌죠? 하라고. 자, 또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국제 가격이에요. 국제 가격.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수입해야 수출해야 돼요. 수출하면 되죠. 수출할 수 있죠. 수출.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만큼이 뭐가 돼? 거래량이야. 왜? 수요자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거래량. 틀려 얘랑. 얘가 거래량했어. 얘가 거래량이라고. 하지만 이만큼은 초과 공급이 되죠. 왜? 이 가격이면 기업은 이만큼 생산하니까. 뭐야 이거? 비투인데. 이만큼 생산하니까. 이게 생산량이야. 생산하니까. 그런데 거래. 왜? 이만큼만 수요하니까. 거래량. 생산량. 그럼 이건 뭐예요? 초과 공급이죠. 재고란 말이야. 근데 재고가 쌓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수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이며. 이게 바로 소비자이며. 그러면 원래 이건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발생해버렸죠. 그러면 좋으니까 서로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둘 다 좋으니까 둘 다 좋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다. 해라. 자유무역 해라. 자, 그러면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봅니다. 눈꽃빙수 같은데 이거 눈꽃빙수? 자, 큰일 났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균형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가 균형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 국제 가격이에요. P1. P1이 국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 가격인데 문제는 이 가격에 거래되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유치 산업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냐? 뭐 하냐? 보호무역을 해요. 보호무역의 수단이 뭐 있어요? 대표적인 관세. 두 번째, 수입 할당제. 그 다음에 자국의 기업에 보조금 지급하거나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이만큼 뭐 했어요?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P1이면 가격이 여기보다 얼마 높아져? T만큼 높아지죠? 그러면 P1 플러스 T,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P2라고 하겠습니다. P2. P2는 뭐예요? P1 플러스 T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그냥 자유무역을 했다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유무역 했다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거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자, 가루가 너무 날려서. 자,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날릴 때마다 흡입하는 그런 거. 누구 한 명 와가지고 다 틀어 마실 수도 없고. 자, 해봐. 그래서 이게 다 소비자잉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생산자잉여죠. 작죠. 그런데 자, 올리니까 생산자잉여가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잖아. 이만큼 늘어났잖아. 늘었죠? 그 다음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조세 수입이지. 수입량, 세금, 이게 바로 뭐예요? 조세 수입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소비자잉여가 된 거죠. 이게 소비자잉여가 됐어. 이게 생산자잉여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만큼이 소비자잉여에서 이만큼이 줄어들었잖아. 근데 이만큼 누구한테 갔어요? 생산자한테. 이만큼은 정부로. 그런데 문제는 얘는 어디로 갔어? 얘는 어디로 갔어? 누구한테도 안 갔지. 사라져버렸다. 누가도 안 나죠. 그걸 우린 뭐라 그래? 사회적 후생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 자, 그래서 관세 부과하지 말라고. 그래봐야 사회 전체를 보면 손해다 얘기입니다. 손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잉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잉여로. 이제 봅시다. 여기가 뭐예요? 예전에 자유무역 할 때 생산량. 그 다음에 자유무역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 자유무역 할 관세 부과 후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량. 관세 부과 후 거래량.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만큼 수입됐죠. 근데 이제 얼만큼 수입돼요? 요만큼 수입되잖아. 요만큼 수입되는 중에 이건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고 요건 외국에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은 수입 대금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사라졌어. 그걸 우리 뭐라면 경상수지, 아직 안 배웠지만 경상수지 개선됐다. 좋아졌다. 왜? 수입 대금이 좀 줄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역, 그 다음에 비교에 대한 파트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뭘 하냐면, 환율에 대해서 할 거예요, 환율. 근데 환율 가기 전에, 문제를 좀 풀고 합시다. 문제. 자. (47페이지) 문제 1번. 그 다음에 49페이지 문제 1번, 문제 2번. 그 다음에 50페이지 4번. 자, 여기까지. 우리가 1번부터 봅니다. 1번. 자유무역. 시장가격 P이고 국제시장가격 P1이고 이 가격에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시장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균형 가격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P0고 시장 가격은 이제 P1이 되는 거죠. P1.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잉여 증가하죠. 그 다음에, 국내 생산자 판매 수입은 당연히 감소하죠. 줄어드니까. 두 번째. 자, 49페이지 1번 보시면 A국, 자, 보시면 인원수 보니까 이 밑에다 그냥 같이 그립시다. 밑에다 같이 한번 그려보면 여기 보면 자, 휴대전화 A국, B국 있고 A국, B국 휴대전화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몇 개죠? 10개, 8개. 밑에는 몇 개요? 몇 개? 12개 대 5개? 자, 그럼 기회비용 구하면 되죠? A국 몇이에요? 12분의 10, 6분의 5, 5분의 6. 이건 몇이에요? 5분의 8. 여기는 8분의 5.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자, 그럼 휴대전화 누가 더 싸게 만들어요? 누가 더 싸게 만들어? 당연히 A국이잖아. 6분의 5가 더 싸잖아. 그 다음에 얘는 B국은 뭐예요? 에어컨. 8분의 5. 그러면 기업부터 봅니다. 기업. 자,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1000만 번을 그냥 개념 수업 듣고 개념 봐도 안 풀린다고. 이게 지금 응용 하나 한 거잖아. 이런 문제 한두 개 있어요? 그걸 여러 개 풀어봐야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다른 것도 풀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응용되면 좋죠, 사람이. 우리가 이거 개념 수업 이거 비교의 1000만 번을 들어봐. 이거 쉽게 풀리나? 당연히 안 풀리지. 잘 안 풀려요. 자, 봅시다. A국은 휴대전화에, B국은 에어컨의 절대우위. 절대우위는 우리가 B국이 둘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화 생산. A국은 뭘 특화해야 되냐면 휴대전화, B국은 에어컨.
그 다음에 A국이 특화한 상품을 2단위 생산하여 한 단위 교환할 경우, 그럼 A국은 뭘 생산했냐면 휴대전화를 생산해서 뭐하고 에어컨하고 교환한대요. 에어컨하고 교환한대. 근데 지금 어떻게 교환한대? 1대1이래. 1대1. 자, 그러면 A국이 특화한 상품을 2단위 생산하여 1단위를 교육할 경우 3명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A국은 휴대전화 2개 생산했어. 휴대전화 2개 생산해서 A국은 휴대전화 2개 생산했어. 몇 명 들어갔어요? 20명. 20명 들어갔어. 그 다음에 그걸 2개 생산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받았겠죠. 주고 받았겠죠. 뭘 받았어? 에어컨 하나 받았겠죠.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에어컨 한 대, 휴대전화 하나가 됐어요. 원래 A국이 지가 혼자 휴대전화 하나하고 에어컨 하나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해요? 22명. 22명. 그러면 20명 가지고 이걸 만든 거랑 똑같은 거잖아. 20명 가지고 휴대전화 하나랑 에어컨 하나를 만든 거랑 똑같은 거라고. 몇 명 아꼈어요? 2명 아꼈죠. 2명. 자, 그래서 2명 아꼈다.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B국이 특화한 상품 2단위 생산해서 1단위 교역할 경우 특화 상품 면적 6에 해당하는 무역.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뭐냐면 B국이에요. B국. 여기다 쓸까? B국은 뭐만 생산하면 에어컨만 생산했어. 2개. 2개 생산해서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주고 휴대전화 하나 받았어. 휴대전화 하나. 그럼 이거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해요? 10명. 10명. 자, 여기 봐. 쓰지 마.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10명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에어컨 한 대랑 휴대전화 하나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해요? 몇 명 필요해요? 13명 필요하죠. 몇 명 아꼈어요? 3명 아꼈죠. 3명 아꼈다고. 3명. 3명으로 B국에 지금 B국 3명으로 휴대폰은 몇 개 만들어요? 3명으로 휴대폰 몇 개 만드냐고. 3명으로 휴대폰 몇 개 만들어요? 몇 개? 8분의 3개지. 8명 필요한데 3개 들어갔으니까 8분의 3개 만들었겠죠. 선생님, 휴대폰 어떻게 8분의 3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그거 상관없다니까. 8분의 3개까지 만들었다 끝난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에어컨 몇 개 만들어요? 에어컨 몇 개 만들어요? 이 3명이서 에어컨 만들면 몇 개? 5분의 3개죠. 5분의 3, 0.6. 0.6이지? 0.6. 그래서 자기의 특화 상품 에어컨 몇 개? 0.6개 이익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3명 이익이나 에어컨 0.6개 이익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개념은 1000만 번을 들어도 이런 거 계속 들이대면 틀린다고, 못 푼다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죠.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거죠. 리을.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보고 어떤 분은 갑국과 을국 2007년에 자동차만 우리가 만들면 100개, 쌀만 만들면 100개, 을국은 자동차 만들면 10개, 쌀만 만들면 200개. 그래가지고 기회비용은 절대 안 나오죠. 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재화를 생산하며 각국의 단위당 생산 비용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노동력의 질적, 양적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200개를 만들어 더? 그 옆에 거 2008년에 어떻게 200개를 만들어? 그게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2007년에는 자동차 100개하고 쌀 100개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2008년에는 자동차 60개하고 쌀 200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기회비용을 다이렉트로 구하든지. 근데 기회비용을 다이렉트로 많이 한 사람은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 왜? 자동차 40개 줄이니까 쌀 몇 개 늘어났어요? 100개 늘어났잖아. 그 얘기예요. 100개 만들다가 이제 60개, 200개 만든다고. 그러면 자동차를 60개 줄였더니 쌀이 몇 개 늘어났어? 100개 늘어났어. 그럼 자동차 40개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예요? 쌀 100개지. 그럼 자동차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예요? 40분의 100이지.
40분을. 이게 다이렉트로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 아직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없어. 경험치가 없어. 그래서 그건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한두 번 더 볼 거니까 나중에 하고, 지금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놓고, 지금은 나중에 그런 응용력은 지금 하려면 머리 아프고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갑, 을국, 그 다음에 뭐냐면 자동차, 쌀 놓고, 그러면 잘 보세요. 자동차 100개 만들었어. 쌀 100개죠? 그럼 잘 보세요. 자동차를 만약에 40개 더, 자동차 40개에 쌀 100개지. 그럼 자동차를 100개에서 자동차 40개 더 만들어. 그럼 자동차 140개 되겠죠? 그럼 그땐 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자동차 40개 만드는데 쌀 100개가 들잖아, 서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40개 만들면 쌀이 몇 개 줄어야 돼? 자, 봐봐. 40개를 더 만드니까 100개가 늘었잖아. 줄 만드니까. 그럼 더 만들면 100개가 줄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자동차 140개일 때 쌀은 0이지. 그리고 자, 이제 다시 자동차 40개 줄여봐. 그럼 쌀 몇 개로 늘어나요? 쌀 몇 개 늘어나? 갑국 몇 개 돼요? 아니, 그러니까 쌀이 몇 개 되냐고. 지금 2008년도에 자동차 60개하고 쌀 200개잖아. 여기서 더 40개를 줄이라고. 그럼 자동차 20개 되지? 그럼 쌀 몇 개 돼? 300개죠? 그럼 20개 줄이면 쌀 몇 개 돼요? 350 되지. 왜? 40개에 100개가 늘어나잖아. 20개 줄이면 50개 늘어나겠지. 그러면 자동차 0일 때 쌀 350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야. 그래서 자동차만 만들면 400개, 쌀만 만들면 350개.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이거 몇 개예요? 100개인데 10개네? 그러면 이건 20개. 이거 0일 때 자동차 140개, 20개. 그럼 30개네, 여기. 자동차 30개. 그 다음에 쌀은 몇 개예요? 300개네, 그죠? 300개죠? 쌀은 300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구하면 돼요? 비교우위 구하면 되죠. 비교우위. 그래서 기회비용 얼마예요? 자동차 140분의 350이죠? 그럼 70이잖아. 2분의 5. 이건 뭐예요? 5분의 2. 여기는 뭐예요? 10. 이건 뭐예요? 10분의 1. 됐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 봅니다. 이거 가지고 교환 범위까지 구해야 되네. 교환 범위. 그러면 자동차 누가 더 싸게 만들어요? 자동차는 누가 더 싸게 만들어요? 갑. 쌀은 을. 그러면 갑은 자동차만 만들었겠죠? 그리고 줍니다. 몇 개보다 많이 달라고 해요? 2개보다 2분의 5보다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은 몇 개보다? 10개보다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이에서. 자, 봅니다. 그러면 기억, 쌀의 양으로 표시한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여비용. 그냥 앞에 거 다 빼고 그냥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여비용. 자동차 한 대의 기여비용 얼마예요? 누가 더 커? 자동차 기여비용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을국이 더 크죠. 적은 게 갑국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대수로 표시한 쌀 1톤의 기여비용, 그러니까 그냥 쌀 기여비용 누가 더 커요? 갑이. 누가 더 작아? 을이.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당 쌀 10톤 교환하면 양국 이익이에요? 자, 보세요. 양국 이익이야? 누구만 이익이에요? 누구만? 갑만. 왜? 얘는 그러면 본전이잖아, 본전. 내가 해도 10개인데 이익이 없지. 을은 이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국이 각각 한 제어만을 생산해 교환할 경우 2009년 소비에 도달할 수 없다. 2009년 보니까 쌀 250개, 자동차 70개, 30개, 150개. 근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왜냐하면 갑국과 을국이 교역하잖아.
갑국은 쌀만 만들고 을국은 자동차 만들 거 아니야. 맞나요? 갑국은 뭐만 만들어? 갑국은 자동차 만들고 을국은 쌀만 만들잖아. 을국은 쌀만 만들고 자동차는 갑국 만들어. 그러면 서로 교환을 해도 합하면 몇 개를 넘을 수가 없어? 300개 가지고 서로 나눴을 거 아니야. 서로 주고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몇 개 주고 얘가 몇 개 줬어. 얘가 만약에 300개에서 얘가 100개 줬어. 그럼 여기 몇 개 남아? 200개 남잖아. 합이 몇 개야? 300이지. 근데 뭐야 이거? 쌀 합치니까 400이네.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불가능하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자꾸 모르겠다 하면 안 된다고. 이해는 하고 가야지. 이해를 하고 가도 알 것 같지 잃어버린다고. 이해를 해도. 근데 모르고 가면 처음 보는 거야. 그냥 모르고 가면 나중에 두 번째 볼 때도 처음 보는 걸. 어차피 처음 보는 거야. 들어는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 저 사람 본 거는 같아. 저 사람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해를 하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이해하면 이제 그게 단축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번에 보면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알게 돼. 그게 단축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야. 어떤 거는 보자마자 그냥 나중에도 알고 지금도 알아. 근데 이건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해를 해야 나중에 좀 더 빨리 이해한다고. 빨리. 근데 지금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다시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그냥 처음 듣는 사람이나 두 번째 듣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해는 하고 가야지. 이해는. 이게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고개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창피한 게 아니니까. 왜 진지하게 안 하고? 자, 봐봐. 뭐를 설명해 주면 될까, 그러면? 뭐, 리얼 아니면 뭐, 디귿, 리얼, 뭐 어떤 거? 리얼? 왜냐하면 서로 이제 무역을 한다는 얘기는 각각 갑국과 을국만 지금 교역을 하잖아. 그러면 갑국은 뭐만 만들어? 자동차 몇 개? 140개. 을국은 뭐만 만들어? 쌀 300개죠. 그러면 지금 갑국은 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빵이지. 갑국은 140개를 만들었으면 얘는 0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자동차도 0이죠. 그러면 서로 아무리 교역을 해도 갑국과 을국의 자동차 총 대수는 몇 대밖에 안 돼? 140대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쌀은 갑국과 을국이 교역을 해도 어차피 합치면 몇 개 안 해? 300개. 근데 거기 봐봐. 무역 후에 갑국은 250개를 소비하고 을국은 150개를 소비한대. 합치면 몇 개예요? 400개죠. 400개가 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왜? 을국이 300개만 만들었는데. 그리고 갑국은 0이고. 그럼 거래를 하면 합쳐도 뭐가 되는 거예요? 300개밖에 안 돼야 되지. 뭔가 문제인 거지. 이거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이 얘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